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스케치북을 펼친 순간 모든 게 시작됐다. 이지훈은 7년째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건축가였다. 대기업 프로젝트만 맡아 쇼핑몰이나 오피스 빌딩 같은 무감각한 건물들을 설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사무실은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상사인 박준석 이사는 늘 그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지훈은 그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참아야 해. 이게 사회생활이야 라는 속내로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의 영혼이 사라져가는 기분. 그 카페에서 창가에 앉아있던 노파가 갑자기 다가왔다. 60대 후반쯤 된 여자, 회색 머리를 묶고 손이 살짝 떨리는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린 사람. 실례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네, 그녀는 허락도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을 모르지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무슨 일이신데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사흘 후 일이 생길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올 테니 예상치 못한 걸 선택하세요. 지훈은 어이가 없었다. 무슨 말씀을? 선택하세요? 예상치 못한 걸. 그녀가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한 번 더 돌아보며 그 슬픈 눈빛으로 지훈을 봤다. 그리고 사라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미친 사람인가? 하지만 그 눈빛, 떨리는 손, 확신에 찬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예상치 못한 선택, 그게 무슨 뜻일까? 사무실로 돌아간 지훈은 동료인 최민규에게 그 일을 털어놨다. 형, 그냥 도시 미치광이잖아. 웃기네. 민규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웃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박 이사가 불렀다. 지훈 씨, 파트너 승진건으로 파트너 회의가 다음 주야. 준비됐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31살의 파트너. 종이상으로는 완벽한 삶이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었다. 저녁에 양부모님 집으로 갔다. 김석호와 박미경 부부, 지훈을 6개월 때 입양한 사람들. 그들은 항상 넌 선택된 아이야 라고 말하며 사랑을 줬다. 하지만 지훈은 늘 궁금했다. 내 뿌리는 어디일까?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아들 어머니가 물었다. 지훈은 카페 사건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다. 사기꾼일 거야. 조심해.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 노파의 말이 진짜일까? 다음 날 불안이 절정에 달했다.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이지훈 씨 되십니까? 제주도에서 변호사 한승준입니다. 유산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지훈의 위가 철렁 내려앉았다. 유산. 잘못 걸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김순자 씨의 유산입니다. 제주도 펜션 바다의 속삭임을 상속받으셨어요. 김순자.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그분이 누구신데요? 한숨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생물학적 할머니십니다. 지훈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승준이 파일을 펼쳤다. 김순자 씨는 이틀 전 돌아가셨어요. 모든 걸 당신에게 남기셨어요. 사진을 보니 그 카페 노파였다. 이분. 사흘 전에 만났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감이 강하셨죠. 이야기를 듣자 충격이 밀려왔다. 지훈의 생모는 15살에 임신했다.
아버지는 학교 친구로 알자마자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출산 3개월 전 돌아가셨고 생모는 출산 중 합병증으로 죽었다. 36살의 순자는 남편과 딸을 잃고 갓난아기를 키우려 했지만 슬픔과 빈곤에 무너졌다. 2주 만에 입양을 결정했다. 31년간 후회하셨어요. 펜션을 사서 일하며 벌었지만 자신을 용서 못하셨어요. 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왜 연락 안 했을까?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당신이 미워할까봐. 6개월 전 췌장암 진단 후 유언장을 썼다. 서울로 날아와 지훈을 지켜봤고 카페에서 그 말을 남겼다. 편지를 읽자 눈물이 흘렀다. 지훈아, 네가 사는 걸 봤어. 일에 매달려 있지만 눈빛이 공허해. 네 엄마 눈빛 같아. 난 31년을 반쪽 삶으로 살았어. 네게 선택을 주고 싶어. 펜션을 팔아 돈으로 써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걸 선택해. 여기 와서 뭔가 만들어봐. 네가 누구인지 알아봐. 펜션은 12실, 해안가 3에이커, 9억 원 가치. 은행에 5천만 원, 반은 지훈, 반은 조수 매니저인 윤서연에게. 지훈은 열쇠를 쥐었다. 예상치 못한 선택이 그날 밤 박 이사에게 전화했다. 승진. 그만두겠어요. 뭐. 미쳤어. 하지만 지훈은 끊었다. 제주 펜션에 도착했다. 낙지만 아름다운 곳, 바다 냄새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로비에서 윤서연을 만났다. 20대 후반, 피곤한 눈빛. 당신이 이지훈 씨군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할머니가 31년 기다렸는데 죽기 전에 못 왔네요. 지훈의 턱이 굳었다. 할머니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서연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팔아서 돈 챙기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해하려고요. 긴장된 침묵. 서연은 방을 안내하고 사라졌다. 그날 밤 펜션을 걸으며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지붕은 새고 배관은 낡았지만 잠재력이 보였다. 다음 날 서연과 대화했다. 팔지 않을게요. 고쳐보겠어요. 서연이 놀랐다. 왜요? 할머니가 주신 거니까. 서연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할머니가 8년 전 날 데려왔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였죠? 일자리 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지훈은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나눴다. 항상 감사했지만 뿌리가 궁금했어요. 침묵 속 서연이 말했다. 펜션이 무너질 지경이에요. 도와줄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건축가니까요. 그 후 3개월, 지훈은 펜션을 재건했다. 지붕 수리, 배관 교체, 정원 재배치. 서연과 함께 일하며 대화가 깊어졌다. 서연은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방관을 털어놨다. 지훈은 사무소에서의 배신을 말했다. 박 이사가 내 디자인을 훔쳤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죠.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나도 배신당해봤어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죠. 어느 비 오는 오후, 할머니 사무실에서 편지 상자를 발견했다. 31년치, 보내지 않은 편지들. 지훈아, 5살이 됐구나. 행복할까? 고등학교 들어갔어. 열정을 찾았으면 좋겠어. 눈물이 쏟아졌다. 서연이 찾아와 함께 읽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지훈의 가슴이 찢어졌다. 배신감이 솟구쳤다. 양부모는 왜 숨겼을까? 그날 지훈은 부모에게 전화했다. 할머니가 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 후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가 가족이잖아. 하지만 지훈은 느꼈다. 그건 핑계. 그들은 지훈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거다.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순자가 연락하려 할 때마다 막았다는 증거가 편지에 있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배신당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분노는 복수로 변했다. 지훈은 펜션을 성공적으로 재개장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서울로 돌아가 박 이사의 비리를 파헤쳤다. 과거 프로젝트에서 그의 디자인 도용 증거를 모았다. 서연이 도왔다. 함께해요. 나도 복수할 게 있어요. 그녀의 과거 가해자, 아버지가 제주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았다. 지훈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이사는 해고됐고 소송에 휘말렸다. 양부모와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왜 그래야 했어? 어머니가 울며 물었지만 지훈은 차갑게 말했다. 침묵의 대가예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고통도 따랐다. 지훈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서연과 가까워지며 사랑이 싹텄지만 복수가 날 망칠까 봐 두려워라고 털어놨다. 2월 말 펜션독에서 고백했다. 서연 씨, 사랑해요. 배신 속에서 당신이 빛이었어요. 서연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요. 하지만 복수는 끝내야 해요. 그게 할머니 뜻일 거예요. 그들은 키스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복수의 절정에서 박 이사를 대면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요. 박이 무릎 꿇었지만 지훈은 용서 대신 소송을 선택했다. 그 대가로 지훈은 고립됐다. 친구들은 떠났고 양부모와 단절됐다. 펜션은 번창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다. 1년 후 서울 카페에서 그는 생각했다. 복수는 자유를 줬지만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예상치 못한 선택의 대가였다.